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 Lesson 7, A Step Forward 단원의 핵심 문법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법은 과거 분사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PP라고 많이 알고 있는 과거 분사의 쓰임. 그리고 두 번째는 오형식 동사 중에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이 동사들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저랑 공부해 볼게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 분사의 역할을 한번 같이 체크해 볼 건데, 아까 제가 과거 분사를 설명하면서 PP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PP 수업 시간에도 많이 써서 익숙하시긴 할 텐데, 뭐의 약자인가 궁금할 수 있어요. Past Participle. 네, 요거의 약자입니다. 앞에 P를 따서 과거 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 분사라고 하는 건 우리 초중 학교 때 배웠던 동사의 3단 변화. 예를 들어 break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거의 과거 형태는 broke죠. 과거 분사는 broken입니다. 네, 이런 걸 동사의 3단 변화라고 하는데요. 이 깨다, 깨지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마지막 broken이라고 하는 요 동사의 형태, 얘를 우리가 과거 분사라고 하고 보통은 뭐뭐 되어진이라고 해석을 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과거 분사의 역할,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명사 수식입니다. 자, 밑에 내려가 보세요. 이 분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해요. 명사의 앞에서 수식을 하기도 하고요. 명사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그리고 분사 구문으로 쓰여서 우리가 문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어떻게 명사를 수식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문 보시면 There were broken windows on the ground 라고 되어 있어요. 자, window라고 하는 명사가 보이네요. 창문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죠. 자, 창문은 창문인데 어떤 창문이 땅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냐면 깨진 창문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broken이라는 단어는 원래 형태가 뭐예요? break죠. 근데 얘가 동사의 3단 변화를 거쳐서 세 번째 형태, 요 broken 얘를 지금 여기다가 이제 갖다 쓴 건데 왜 깨진이라는 과거 분사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될까? 여러분 창문은 스스로 깰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무언가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깨어지는 거죠. 관계가 어떻습니까? 관계가 꾸며주는 명사와의 관계가 수동 관계죠. 이럴 때 명사를 꾸며주는 말, 이 자리에 과거 분사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깨진 창문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만 더 볼까요? Food frozen for a long time tastes icky. 음식은 음식인데 어떤 음식이에요? 얼어있던 음식이네요. 오랫동안 얼어있던 음식이 어떤 맛이 난대요? icky. 이상한 맛이 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frozen이라는 단어의 원래 형태 뭔가요? freeze. 그쵸? 요거의 과거 형태가 froze. 그 다음에 요거의 과거 분사 형태가 frozen이에요. 아, 왜 이 과거 분사를 쓰게 된 겁니까? 음식은 음식인데 얼어져 있었던 음식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관계가 어때요? 수동 관계죠. 예, 꾸며주는 명사와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과거 분사를 이용해서 명사를 꾸며주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것처럼 명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서 수식을 해주기도 하고 뒤에서 수식을 해주기도 하고 뭐가? 과거 분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과서 165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이용해서 같이 한번 좀 더 과거 분사의 명사 수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건데 화살표가 여기 조금 바뀌어져 있어서 제가 정정해 드릴게요. 화살표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 화살표가 좀 잘못됐네요. 얘가 이렇게 꾸며져 있어야 돼요. 화살표 위치 조금 바꿔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예문 보세요. A kind police officer came and promised to find all of the things stolen from my house. 아, 여기 철자가 조금 오류가 있네요. From my house.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친절한 경찰관이 다가와서 약속을 했대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찾아주기로 모든 물건을 찾아주기로 약속했대요. 근데 물건은 물건인데 어떤 물건이냐면 stolen. 여러분, stolen이라는 이 단어 혹시 어떤 동사의 과거 분사형일까요? stolen은 PP 형태인데 어떤 동사의 PP 형태일까? steal. 여러분, steal이라는 단어가 뭐죠? 훔치다죠. 뭐뭐를 훔치다. 근데 여러분, 물건이 훔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누군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는 사람에 의해서 훔쳐지는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직접 훔칠 수는 없죠. 어때요? 관계가. 꾸며주는 명사와의 관계가 수동관계죠. 이럴 때는 꾸며주는 명사를 수식할 때 요 자리에 뭘 쓴다? 과거 분사를 쓴다. steal이라는 단어의 과거 분사, stolen을 쓴 겁니다.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집으로부터 훔쳐진 그 물건, 다시 말하면 집에서 훔쳐간 그 물건 모두를 찾아주겠다고 경찰관이 약속한 거예요. 됐어요? 네, 왜 스톨른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될까? 앞에 꾸며주는 명사와의 관계가 수동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하나 볼까요? She sat just behind the 10 seats reserved for whites. 자, 그녀는 앉았대요. 자리에 앉은 거겠죠? 어떤 자리에 앉았냐면 just behind the 10 seats. 10개 좌석 바로 뒤에 있는 그 좌석에 앉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10개의 좌석은 어떤 좌석이냐면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죠. reserved. 자, reserved 역시 과거 분사 형태인데요. 예약되어진 이란 뜻이에요. for whites. 백인들을 위해 예약되어져 있는 10개 좌석 바로 뒷자리에 앉았다 이거네요. 아마 이 여자는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백인이었다면 그 10개 좌석에 앉았을 텐데 그 뒷좌석에 앉았다고 하니 이 주인공은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10 seats, 10개 좌석을 꾸며주는 과거 분사 잠깐만 볼게요. 자, 좌석은 좌석인데 예약되어져 있는 좌석. 예약은 누가 합니까? 사람들이 하겠죠. 따라서 좌석과 reserve, 예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관계가 수동관계니까 reserved라는 과거 분사가 나와야 맞겠네요. 이때 reserved는 과거형이 아니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과거 분사다. 자, 마지막 예문 보겠습니다. They swept the leaves. 그들은 잎을 쓸었습니다. 잎은 잎인데 어떤 잎이에요? fallen. 떨어진 잎이네요. 어디에? 땅에 떨어진 잎을 쓸었습니다. 자, 이 fallen이라는 단어도 나뭇잎을 꾸며주고 있어요. 뒤에서. 그쵸? 이때 이 fallen은 형태, 원래 형태가 뭡니까? fall. 여러분, fall이라는 건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뭐뭐를 떨어뜨리다. 자, 여기서는 땅 위에 떨어진 낙엽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fall이라는 단어의 과거 분사 형태 fallen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는 어떻게 다를까? 공통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둘 다 분사죠. 과거 분사나 현재 분사나 모두 분사입니다. 분사가 하는 역할은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럼 어떨 때 과거 분사를 쓰고 어떨 때 현재 분사를 써야 되는 걸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우선 현재 분사는 어떻게 생겼다? 동사의 원형에 ing를 붙인 형태다. 과거 분사는 어떻게 생겼다? 규칙 변화의 경우엔 동사에 d나 ed를 붙이고 불규칙 변화의 경우엔 여러분이 좀 외워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break 기억나시죠? broke, broken 이렇게 형태가 좀 불규칙하게 변하잖아요. 그런 건 다 외워주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꾸며주는 대상과의 관계가 능동관계인지 수동관계인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감정동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interest, 흥미를 유발시키다, amaze, 놀라게 하다, tire, 피곤하게 하다, bore, 지루하게 하다 이런 게 다 감정동사인데 이런 감정동사의 경우에는 감정을 유발시키는 경우냐 아니면 감정을 당하거나 직접 느끼는 경우냐에 따라서 현재 분사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과거 분사를 쓰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 분사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감정동사에 d나 ed를 붙여서 이렇게 과거 분사를 만들어 주려면
이 감정을 주어나 아니면 꾸밈을 받는 대상이 직접 느껴야 돼요. 예를 들어 baseball players, 야구 선수들이 felt tired, 피곤함을 느꼈다. 직접 피곤한 감정을 느낀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tired라는 과거분사 써주시는 게 맞아요. 게임이 끝난 후에 피곤함을 느꼈다. 자, 얘는 어떻습니까? We were bored. 우리는 지루함을 느낀 겁니다. 언제요? When we watched the show. 그 쇼를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위로 올라와서 현재 분사 좀 볼까요? The novel is interesting. 여러분, 소설이 흥미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니죠. 흥미로움을 유발시키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설은 흥미로웠대요. 누구에게 흥미로웠대요? 학생들에게. 이때 흥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학생들이겠죠. 누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네, 소설은 흥미로운 감정을 유발시키는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interesting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자, 하나 더 볼게요. I think Mrs. Lee is an amazing teacher. 내 생각에 이 선생님은 정말 놀라운 선생님이셔. 자, 이 놀라운이라는 단어가 teacher를 꾸며주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amaze한 감정을 느끼는 대상이 아니죠. 여기서는 선생님으로 인해서 주변 학생들이 amazed, 굉장히 놀라움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amazing teacher 그러면 놀라움을 유발시키는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선생님이야 이런 뜻이겠죠. 차이를 좀 아시겠나요? 네. 자, 두 번째 핵심 문법 제가 뭘 설명을 해드렸냐면 초반에 우리 영어에는 문장의 형식이 5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5형식에서 자, 5형식에서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5형식 같이 한번 다시 떠올려 볼게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떤 문장 요소가 있어요? 일단 주어 동사 무조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5형식은 목적어 있어야 되고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보어까지 있어야 이걸 우리가 5형식이라고 합니다. 이때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에 뭐를 취한다? to 부정사를 취한다. 어떤 동사들이? 이런 동사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씩 볼게요. get, enable, advise, expect, convince, persuade, teach, allow, require, encourage, order, warn, request, tell. 자, 이 밑줄 친 동사류들이 5형식 동사의 동사로 등장하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뭘 씁니까? to 부정사를 씁니다. 이거 외워주셔야 되겠죠? 네,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동사 다 외워주셔야 되고요. 뜻은 여러분 사전 찾으면 다 나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떠먹여주면 기억에 잘 남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사전 찾아가면서 뜻 정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문을 같이 공부하면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예문 몇 개를 저랑 같이 볼게요. My teacher encouraged me to join the English speaking contest. 자, 선생님이 나를 격려해 주셨어요. 뭐 하도록? 참가해 보도록. 영어 말하기 대회. 여기서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자리에 to join이라고 하는 투부정사를 썼다. 왜 그럴까? encourage, 격려하다 라고 하는 이 동사가 5형식 동사로 쓰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죠. 그 남자가 warns us, 경고를 했어요.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to cross the line,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자, 이때 warn이라는 동사가 5형식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자리에 뭘 썼어요? to cross라는 투부정사를 썼다. 어때요? 패턴 똑같죠? 네, 좋아요. 자, 앞에 두 문장만 보면 너무 아쉬우니까 4개의 동사만 좀 더 볼게요. allow, ask, taught, expected. 자, 요 동사들 조금 더 볼게요. 자, 엄마가 허락을 해줬어요. 나에게 뭐 하도록? to ride a bike on Sunday. 일요일에 자전거를 타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자, 왜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자리에 투부정사 썼을까요? allow라는 동사가 5형식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친구가 물어봤어요. 헨리에게 뭐를 물어봤냐면 to lend his camera. 자신의 카메라를 빌려줄 수 있는지 요청을 한 거네요. 물어본 거네요. 자, 이때 to lend라고 하는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건 ask라고 하는 동사가 5형식 동사로 쓰였기 때문이죠. Kate taught me to drive safely.
자, 나에게 뭘 가르쳐 줬냐면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가르쳐 줬어요. 자, 이때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자리에 나온 것은 taught. 자, 이 taught이라고 하는 건 teach라는 단어의 과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teach가 오형식 동사로 쓰일 때는 이렇게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에 써요. Carl expected us to throw his birthday party. 자, 칼은 우리에게 뭘 기대했어요? 생일 파티를 열기를 기대했대요. 생일 파티 해주길 기대했대요. 자, to throw라고 하는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네, 맞습니다. 동사가 expect라고 하는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동사류를 외우지 않으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지 가늠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따라서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는 모두 외워주셔야 됩니다. 조금 부담스러우시죠? 그래서 예문이랑 같이 공부하면 훨씬 더 잘 익힐 수 있어요. 네, 이건 여러분의 몫이니까 여러분이 조금 수고롭지만 애써서 시간 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공부가 됐는지 짧은 영상이었지만 같이 살짝 문제를 풀어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흰색으로 칠해진 집을 봐. 집이라고 하는 명사를 한번 꾸며줘 볼 건데 명사를 수식하는 거 아까 뭘 배웠어요?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를 배웠어요. 칠하다, 영어로 paint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집을 칠하는 건 사람이 칠하겠죠. 그러면 집이라고 하는 이 명사, 이 집의 입장에서는 칠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칠하는 게 아니라 색칠이 되어지는 거겠죠. 흰색으로. 그러면 과거 분사를 쓰는 게 맞아 보이죠. 관계가 수동 관계지. 그러면 paint의 형태를 어떻게 painted의 형태로 써줘야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해석은 흰색으로 칠해진 저 집을 봐. 이렇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 중국어 수업을 들으라고 나를 설득했다. 그러면 친구가 설득했다.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동사 자리에 뭘 쓰면 될까요? 설득하다. 아까 뭐였더라? persuade. 그런데 과거 시제로 돼 있으니까 과거 시제 이렇게 써줄게요. persuaded. 나를 설득했으니까 목적어 자리에 me 들어가야 되고 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수업을 들으라고. 그러면 to take a Chinese class. 여러분 이 take라는 동사는 수업을 듣다라고 할 때 take a class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take를 써서 to take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대표는 우리에게 공원을 청소하라고 명령했대요. 그 대표는 명령했대요. 우리에게 청소하라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명령하다. ordered. 과거 시제로 쓸게요. ordered. 우리에게.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뭘 써야 될까? we가 아니라 us를 써야 되죠. 목적격. ordered us to clean up the park. 자, to clean이라는 투부정사 왜 썼습니까? order라고 하는 오형식 동사가 쓰였으니까. 자, 이제 밑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쇼핑센터에 위치한 그 편의점은 문을 닫았대요. 자, 편의점은 편의점인데 어디 위치한? 쇼핑센터에 위치한. 자, 그러면 쇼핑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편의점이죠. 어디에 위치하다라고 할 때 locate in을 쓰거든요. 그런데 위치되어진 이라고 하는 수동의 관계여야 될 테니 locate에다가 이렇게 d를 붙여서 pp 형태를 써주는 게 맞겠네요. 자, 두 번째. 선생님은 사용하게 했대요. 학생들이 계산기를 사용하도록 했대요. 자, 사용하게 했다. 뭐뭐 하도록 하다. 허락하다. allow라는 단어 괜찮죠? The teacher allows 그 다음 목적어 자리에 학생들 나와야 되죠? Students to use calculator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여기 왜 투부정사 썼을까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allow라는 동사 있으니까. 네. 자, 여러분 이렇게 같이 문제 풀어보니까 어렵진 않으시죠? 하지만 이거를 제가 또 나눠드리는 그래머 테스트 문제를 풀어다 보면 이게 또 막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게 다 공부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여기에 있는 내용 잘 필기하고 수업 시간에 참여해 주세요. 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See you!